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는 기자회견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에 대한 본인의 생각, 언론 보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주부 문남규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3분 정도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다 털어놓은 뒤에 간단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위해 총리직을 수락을 했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총리직을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신앙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발언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또 가족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친일 반민족이라는 주장에 가족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 또 할아버지 문남규 씨가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해줬다. 라면서 밝혔습니다. 예. 또 언론 보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여론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또 왜곡되게 보도하는 일부만 편집해서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네. 지금 기자회견 내용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의 그동안에 어떤 맺혔던 한마디로 좀 억울하다라는 측면을 많이 좀 얘기를 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처에서의 어떤 그 확인, 네. 독립 애국지사의 후손이라는 예. 확인,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책임감, 본인으로 인해서 또 다른 대립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하나하나 그럼 짚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인사청문 절차를 따라야 하는 신성한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의 어떤 그 고위 관계자를 겨냥한 이런 발언인 것도 같아요. 섭섭한 게 좀 많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총리 지금 사퇴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네. 문지명자는 오도된 여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오도된 여론이 국가를 흔들 때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아마 자진 사퇴를 결심했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시점이 사실은 네. 전당대회 때 당권 주자들이 너도 나도 앞서가면서 대통령이 안 계신 때 예. 그냥 갑자기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뭐라고 요구하신 그 순간을 지금 지칭하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무언가 총리라는 분을 모셔서 내놓았을 때 예. 과연 청와대 그다음에 여당 무엇을 했는지 이 여론이 혹여 잘못되고 있다면 네.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한 40여 년 기자 생활을 하셨던 언론인으로서 한번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관련해서 또 국가 분열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개인의 인권, 자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게 네. 그동안 쭉 맺혔던 것 쭉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예. 자, 이제 그리고 조금 전에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자회견이 나오자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과 여론을 존중한 결정이다라고 밝혔지만 이 문창극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국회 법조차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앞으로 제대로 정착돼야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떨까요? 네, 인사 실패, 국정 혼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또 이딴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검증 책임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 다른 국무총리를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 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난번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이어서 네. 이번에는 또 이제 문창극 후보자까지 연일 이렇게 낙마를 하면서 그것도 청문회조차 못 쏘고 자진 사퇴를 하면서 네. 검증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퇴의 파장 어떻게 흐를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여당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네. 뭔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네.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점인데 그렇죠.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가 네. 아무래도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나 지지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게 됐고요. 예. 앞으로 있을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네. 이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증과 대비가 필요하고 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회가 좀 더 중심이 되어서 어떤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여와 야를 떠나서 올바른 후보가 내각이 될 수 있도록 예.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총리 후보자 기자회견에 이어서 청와대도 입장을 나온 것 같죠?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청와대의 반응이 어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네, 청와대 신축관입니다. 자,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문 후보자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자가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변인을 통해 문 후보자의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청와대도 향후 대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는데요. 지난 18일 순방 중에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순방을 마무리한 뒤 재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만큼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 여부와 여론 동향 등을 놓고 문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느냐, 임명 동의안을 제거하느냐에 대해 고심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국무회의 주재 일정도 취소하고 총리 후보자 거취 문제 등 향후 전국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한 뜻을 밝히면서 꽉 막혔던 국정 운영의 숨통은 조금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다시 한번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뽑기 위한 검증 작업도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지만 이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을 놓고 청와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서 정치적인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순축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네. 국정 운영에 앞으로 좀 숨통이 튈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를 박기현 기자가 했는데요. 몇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창극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그 법을 만들었으면 그걸 지켜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왜 네. 청문회를 안 하느냐, 그리고 청문회 하기도 전에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하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밟아가자면 청와대에서 아직 청문 요청서를 안 넘어갔죠. 임명 동의안을 제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가장 막힌 단계는 대통령의 결정이 안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출연해서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하고 청와대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점도 그런 점입니다. 지금 문 후보자가 사퇴를 밝히시면서 국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난주 그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자원외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외교 성과가 그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중요한 거는 국내 들어가서 귀국한 말씀하시겠다. 뒤 하겠다. 자, 토요일 이후에 귀국한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예. 네. 오늘은 또 국무회의가 예정돼 다 지금 있었습니다. 연결이. 네, 다 취소했다 참석을 그래요. 안 하셨죠. 네. 자, 두 가지인데 그렇게 중요한 그 순방을 다녀오셨으면 사실은 대통령께서 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들과 다녀오신 얘기도 좀 하시고 네. 국무회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다 의결만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거기 계신 국무위원들하고 그 소회도 그렇죠. 밝히시고 그 네. 얘기도 좀 듣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국정이 스무스하게 굴러가는 건데 이 중요한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해서 대통령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께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밑에서 그런 그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중요한 회의를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실상은 뭐 자진 사퇴입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지명철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자진 사퇴나 지명철회나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이런 걸로 보면 앞으로는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지금 아까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그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가 지금 한 480여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네. 넘었는데 첫 조각하면서 52일 정도 조각을 못하고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네. 지금 4월 27일 이후 정원 총리 사퇴 이후에 또 58일 이상 또 이렇게 네, 다 두 왔습니다. 달 정도. 보통 그러면은 5분의 1이 넘는 수치예요. 국정 지금까지 해왔는데 5분의 1을 그냥 허송세월을 하고 보냈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봤을 땐 과연 언제까지 저렇게 가야 되느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깊이 한번 다시 좀 생각하고 이기 내각 발표했을 때 저희가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시 그 친박 인사들이나 좀 회전문 성격은 있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국가 개조 내지는 정말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가시기 위해서 좀 더 나와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자 뭐 이런 뜻을 밝히신 걸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 동력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다시 하는 심정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해 보시고 다시 정말 아픈 마음이지만 네.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가를 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하는 것과 네. 물론 차이는 좀 뭐 많이 없다고 합니다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인사권자가 본인의 실패를 인정하는 게 이제 지명 철회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국정 부담이 크니까 스스로 물러나주기를 바랬었고 계속 문창극 후보자는 기다렸는데 뭐 사흘째 아무 반응이 없다 보니 뭐 뭔가 얘기를 하고 결국 결론을 내린 이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자진 사퇴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동시에 여론의 추이를 계속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과연 네. 이 여론이 올바른 여론인가, 혹은 이 친일 반민족 문제가 이념 문제와 결부되면서 여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보자의 그 2주 만의 자진 사퇴에 대한 여야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여야 모두 문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보였는데 먼저 새누리당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창극 후보자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던 새누리당은 오늘 문 후보자의 사퇴 결정에 대해 국민의 뜻과 여론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론과 국정 공백을 고려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문 후보자의 결단을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조차 하지 못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청문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오늘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2주째 지속되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태가 마무리되고 당내 파열음이 잠잠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도부와 일부 초선 의원들이 입장이 엇갈리고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이번 결단으로 당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문 후보자의 사퇴는 물론 내각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에 내놓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 인사 실패는 국력 손실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임 총리를 골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문 후보자가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가자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통해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문 후보자뿐만 아니라 2기 내각 전반에 대해 공세를 넓혔는데요. 이른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빚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논문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으로 보고 내각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특히 인사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이른바 인사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네, 여야 반응 들어봤는데요. 여야 입장은 지금 뭐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나선 후보군들 최고위원, 뭐 대표 최고위원 나선 분들이 문창국 후보자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제일 큰 이제 입장에서는 730 지금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문 후보자가 계속 이 상황을 청문회까지 끌고 가는 게 양당 입장에서는 좋았는지 아니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사퇴한 게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청문회까지 끌고 갔다면은 네. 당연히 여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여당에 대한 불리함이 야당에 대한 유리함으로 반사 이익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든 부분이 예.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민심이라는 것이 매우 무섭습니다. 그래서 과연 야당이 이런 그 여당의 실수에 대한 어부지리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야당 스스로 대한 세력으로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730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이 야당을 지지해 줄 것이냐 아니면 여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냐라는 판단이 섰겠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사퇴가 의도대로 됐지만 이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글쎄 730 재보선에 따라서 네. 국회 과반이 확보되느냐 못 되느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과연 여야 모두가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당. 자, 지금까지 총리 후보를 내놓고 나서 과연 그분을 보호하려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오히려 대통령이 안 계신 자리에서 그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 야당 지금 우리나라 좀 어제도 뭐 GOP 더 큰 참사가 없이 끝났습니다만 네.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 기일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오늘까지 했어야 되는데 여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계속 이러고 있다가 다른 데 국정공백, 매달리네요. 예, 네. 국정공백 야당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730 재보선 지금부터 다시 해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모든 걸 내보이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고 대신에 옛날에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예. 너무 과하면 역풍이 오히려 한다는 것 같잖아요. 야당도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박정화 전 대변인 청와대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창국 후보자가 계속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억울하다, 강한 불만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